알면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왁자지껄하게 풀어드립니다. 왁자지껄 경제 리포트의 전영준이고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주시는 초절정 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아이돌 박정호, 김광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자마자 제가 예.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세요. 이곳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류, K-드라마, 김밥, 먹방, 삼겹살, 대박, 파이팅, 언니, 오빠, 누나. 이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 정답! 국어. 나름 맞아요. 맞았어요? 예. 혹시 사전에 들어간 이야. 그렇죠. 맞아? 어떤 사전? 어떤 사전? 요즘 옥스퍼드 대사전. 그렇죠. 옥스포드 대사전에 이게 그냥 바뀌었답니다. 그냥 이걸 한류를 뭐 K-웨이브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한류로 그냥 얘기하면 된대요. 예전에 외국 사람들이 파이팅 뭐 다 치열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뭐 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냥 파이팅으로 끝나고 심지어 언니, 오빠, 누나까지. 이야, 대단하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도 K컬처 얘기를 나눠볼 텐데 뭐 두 번째 시간이긴 합니다만 경제 전문가분들께서 이 K컬처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는 주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K. 한국이라는 바로 한국 회사에서 또는 한국인이 포함돼서 만들어진 전반적인 문화 컨텐츠들 이걸 K컬처라고 불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컨텐츠 안에는 우리 한국의 정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가지 생활상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는 문화 컨텐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이 모든 것들이 K컬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동안 가발 팔고 운동화 팔고 오징어 팔고 오징어 팔고 조선 팔고 자동차 팔고 이런 하드웨어를 팔던 시대에서 이제는 소프트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하나의 교두보 K컬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 콘텐츠에다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뭐 신흥 강자 아니면 뭐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이제 K 웹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웹툰 일단 뭐 시장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좀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조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매년 이 시장 규모가 연평균 36.8%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22년만 해도 약 50억 6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6조 900억 원 정도 되죠. 근데 2030년이 되면 849억 달러. 한 8년 만에. 예, 그러니까 매년 정말 30% 이상 증가하는 이런 시장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해 증가하고 말고 한 해 증가하고 올해는 또 줄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네. 그 시장으로서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데 네. 우리 K 웹툰, 우리 K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K 웹툰 어떻습니까? 그래서 K-웹툰의 수출 금액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K-웹툰의 수출 규모는 1억 7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한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가 최초로 수출 1억 달러가 넘었던 원년이 되거든요. 그 뒤로 우리나라 K-웹툰의 선봉에 있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아예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억 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K-웹툰의 성장세는 더 높아질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수출액을 중심으로 생각해봐도 이 K 컨텐츠 수출액은 8.3%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역시 웹툰의 수출액 증가율은 27.7%니까 웹툰만큼 굉장히 견조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성장하는 산업이 거의 없다. 그만큼 K 컨텐츠도 대단한데 K 컨텐츠 산업 중에서도 K 웹툰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뭐 글로벌 웹툰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원래 만화의 종주국 하면 어디였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이겠죠. 맞습니다. 일본 만화, 미국 만화가 있었지만 인터넷에 들어와서는 이들을 다 누르고 예. 우리 K-웹툰이 대거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다라는 걸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컨텐츠를 알리려면 이게 잘 알려지지가 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군데가 K 웹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인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K 웹툰이 전 세계에 아주 단기간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경로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플랫폼사의 매출액이 202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1조 원이었는데요. 이것도 전년 대비 무려 36%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 이 웹툰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했던 게 우리 K-웹툰의 성공 비결이죠. 네. 그리고 또 바로 또 데이터상 뭐 인앱 수익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인앱 수익 순위도 1위가 바로 카카오. 여러분 잘 아시는 피코마. 예. 2위가 누군지 아실까요? 2위. 네이버겠죠. 네이버 웹툰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으로 전환된 디지털 콘텐츠에 걸맞게 안착을 한 것이다. 이게 하나의 성장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나라별로 보면 이게 또 그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네이버 웹툰이에요. 예. 아마 그런 힘을 얻어서 나스닥까지 상장을 결국 이뤄냈던 걸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카카오의 만화 앱인 피코마 이게 또 일본에서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 웹툰이 특정 국가에서만 어떻게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오히려 만화 양대 종주국에 하나씩 안착하고 있는 거죠. 예. 그 OTT 글로벌 이 시장에 들어오면 2년 전인가요? 뭐 그 넷플릭스가 대한민국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절반의 원작이 무슨 웹툰이다. 웹툰.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진짜 엄청 중요해요. 웹툰은 바로 이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IP 기반이다. 예. 그럼 IP 기반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IP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범용하고 확장성 있게 확대할 수 있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문학 얘기했잖아요. 그럼 문학으로 성공했어요. 그럼 그 문학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웹툰도 만들 수 있고 무비도 만들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드라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확장성이 있게 범용화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바로 IP의 확장성. 이게 바로 핵심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네. 또 우리가 또 KTV니까 국가의 지원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K 웹툰만큼은 절대 뺏기지 말자 이런 거를 여러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공청회 이런 데서 주장을 하는 대표님 네. 학자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K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디즈니 플러스 또는 그 넷플릭스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작권 수익이라든가 플랫폼으로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우리 게 아니에요. 플랫폼이 우리 게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웹툰에서의 넷플릭스는 우리가 가져가자. 이 주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통 채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유통 단계에서의 수익도 우리가 온전히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별적인 웹툰 제작하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 K 웹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단에 대한 지원도 국가가 꼭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 꼭 이 자리에서 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K 웹툰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의 유저들이 거기 들어와서 웹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번역 지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백업이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K 웹툰이 해외로 나갈 때는 그림 자체에도 인위적인 변형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청소년들이 보고 학생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단순 번역이라는 게 언어적인 번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림의 톤 앤 매너까지도 모두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지화 전략은 국가의 도움이 적극 필요하다. 이 말씀 그렇죠. 드립니다. 예, 뭐 게임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컬라이제이션, 그렇죠. 현지화 예.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외국 분들에게 대한민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물어봤는데 1위 뭐 K-팝, 2위는 뭐였을까요? 오늘 K푸드가 주제잖아요. 예, 그렇죠. K푸드겠죠. 그걸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하시다. 마지막 그 K-푸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K-푸드 해외 시장에서의 현재 성적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K푸드 수출이 계속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4년 11월 기준입니다. 예. 그렇군요. 9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예. 이 90억 달러의 이 수출액 중에서 거의 10분의 1 하나가 뭘까요? 바로
라면. 그 밖에도 음료 수출, 네. 그리고 쌀 가공식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수출로 네.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자도 엄청나게 수출이 되고요. 이렇게 라면이나 어떤 K푸드 수출로 전개가 되면 그 브랜드가 알려져요. 온 국민 속에, 그 나라 국민 속에 이 나라 제품, 이 나라 브랜드.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다른 여타 상품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K 컨텐츠에서 시작해서 K 프로덕트로, 거기서 또 다른 K 프로덕트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만큼 간접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 냉동 뭐 엄청 인기 있었다고 뭐 했는데 그 미국에서 그게 뭐였죠? 그 쌀. 냉동 김밥하고요. 냉동 김밥 맞다. 그다음에 즉석밥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K 컨텐츠와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예. 특히 냉동 김밥, 즉석밥 여기다 떡볶이까지 떡볶이도요. 예, 이런 것까지 전부 아울러서 수출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2억 8천만 달러. 여기까지 이제 수출 규모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해외에서 유통되면서 일부 마트에서 품절 상태까지 일어나는 경우까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는 음식 이 수요가 코로나19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게 HMR 시장이라고 합니다. Home Meal Replacement. 가정 간편식을 즐기는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K 컨텐츠가 같이 맞닿다 보니까 그런 해당 HMR 식품 수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이게 상당한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대표적인 비건족들 요즘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건족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 바로 요게 딱 들어간 음식이 딱 맞아떨어졌나 봐요. 바로 쌀? 김입니다. 김? 네. 김? 왜냐하면 김 안에 김밥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파는데 예. 해외에서 우리 김밥을 사 보시면요, 우리나라 김밥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식자재를 가지고 김밥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김밥 안에 있는 식자재하고 좀 달라요. 근데 딱 먹어보면 이건 비건 음식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비건족들이 또 김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김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김 수출액이, 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의 수출액이 1조 원이 넘어섰어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이. 예.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근데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해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딱 5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와, 상품과 문화 동시 수출. 이게 뭐 자동차도 팔고 드라마도 팔고 네. 책도 팔고 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 부분을 조사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 수출과 K 프로덕트 수출, 소위 말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간의 관계성을 규명해 본 거예요. 이 규명해 보니까 컨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이 해당 K 프로덕트 수출이 1억 8천만 달러가 증가하는. 배보다 배꼽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이게 컨텐츠 수출이 있을 때 프로덕트 수출로 같이 연계돼서 간다. 이게 우리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죠. 네. K 뷰티. 저명한 경제지죠. 포브스지의 애쉬맨이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K-뷰티가 세계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K-뷰티 시장이 2030년까지 18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2024년도 11월 기준으로 9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이미 또 갱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화장품을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역시 전체 중국. 네.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나 식료품 수출의 20%가량이 대중국 수출이고요. 2등이 미국이에요. 미국이요? 미국입니다. 3등이 일본입니다. 이 세 개 국가가 물론 다른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도 K 컨텐츠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 이 3대 국가가 우리나라 K 컨텐츠 수출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국이에요. K-뷰티 산업에서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예, 하지만 예. 전 세계 대표적인 화장품 수출국 중에 하나인 일본 시장에선 더더욱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 일본은 사실 그
고가 제품 중심으로 많죠. 해가지고 정말 그 뭐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미국 걸, 야.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도 미국.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K뷰티 산업의 앞으로의 미래 지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걸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우리나라 굴지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이 화장품 수출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해외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이유가 브랜드 때문이 아니에요. 명품 브랜드라서가 아니에요. 중소기업 제품인 거예요. 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뭐예요? 가성비예요. 가격은 괜찮은데 기능은 훌륭해. 특히 선케어 기능, 예. 스킨케어 기능.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선크림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기능의 기초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또 브랜드 가치도 올라간다면 확장성 더 많아지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대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북미 시장 또 일본 시장, 주요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도 커지고 있거든요. 전반에 걸쳐서 K 컨텐츠 수출과 함께 이 뷰티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 강조하겠습니다. 네. 2023년 12월 기준 2억 5천만 명이 K컬처의 팬이라고 하면 와 정말 빵빵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두둑한 자산이에요. 네. K 컨텐츠 또는 K 컬처가 해외에 많이 각광받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방위적인 산업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호감도를 늘려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해외에 각광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US 유스 앤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 영향력을 평가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7위를 와. 그러니 이건 진짜 문화 대국이 된 거죠. 이 7위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 무려 60%가 넘어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훨씬 더 그 등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요즘은 또 외국에서 그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이미 22년, 23년 계속 이 세종학당, 세계적으로 세종학당을 보급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수료하는 그 학생 수가 23년 기준으로 21만 명이에요. 그게 22년 대비 20.8%나 증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1만 명이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4년 6월 기준으로는 전 세계 88개국에 이 세종학당이 25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K 컨텐츠 수출 얘기하고 K 프로덕트 수출 얘기하는데 한국의 언어를 수출하고 있는. 이 K 문화 계속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계속 이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의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다양한 장르들이 계속해서 시도될 수 있는 지원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K 컨텐츠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자체적인 국산 플랫폼이 필요하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경제적 파급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단순히 우리 스포츠 스타만 영웅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스타, 무비 스타, 드라마 스타, 예능인 이들이 한국을 알리고 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문화. 그리고 정말 올림픽 메달을 주지는 못할 만정 그에 준하는 뭔가의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한번 해보고 한국의 K 컨텐츠를 사랑하는 문화. 그러니까 그냥 K 컬처가 아니라 K 컬처를 사랑하는 컬처를 만드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오늘 좀 출연료 아, 예, 와, 막 5만 원 가슴을 보세요. 물컹하게 만들어지. 보여주세요. 예. 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K컬처의 매력에 푹 빠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